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일단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인데요. 일단 정답이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이 왜 틀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새 고전학파는 시장에 나타난 가격 경직성. 자, 여기 나와 있는 가격 경직성이라고 하는 말은 새 고전학파 단락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가격 경직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뿐이다. 여기 보면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즉 가격의 경직성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도요? 새 고전학파도요.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케인즈는 노동시장에 나타난 임금 경직성이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방지한다고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동량의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지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케인즈는 단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라고 되어 있는데, 케인즈 한번 찾아보시면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다, 잘 안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축적인 건 언제일 때만? 장기일 때만. 누구의 주장? 케인즈의 주장. 자, 새 케인즈 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았다. 새 케인즈 학파가 메뉴 비용의 존재까지는 얘기하는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한 건 아니지요. 표시를 잘못했네. 자, 얘들아, 조정이 빨리 되면은 균형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뉴 비용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인데, 이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다? 가격의 경직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가격의 경직성의 이유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인데,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새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 얘는 없고 얘는 있고,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학을 때는 정말 싫어하는 그래프 문제고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Y 별표는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수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균형일 때의 국민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균형일 때의 국민 총소득이고, 자, AD 곡선은 총 수요를 나타내는데 기준점이 여기에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감소하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래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총 수요가 AD 0이고 물가가 P0일 때 국민 총소득이 Y별인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총 수요가 AD2로 증가한 경우, 자, 총 수요가 AD2로 증가했으면은 총 수요가 늘어난 거다, 맞지요? 오른쪽으로 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 물가 어디 있어요? P2죠. P2까지 상승하면, 네, 이 지점이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국민 총소득은 그대로입니다. 물가가 만약에 P0에 고정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겠죠? 국민 총소득이 Y2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Y2를 호황이라고 하고 Y1을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립니다.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은 기억은 고전학파, 니은은 케인즈고요. 일단 1번, 3번 나머지부터 보겠습니다. 호황이나 불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 총소득이 Y별로 일정할 것이다. 이게 누구 입장이에요? 맞아요. 고전학파의 입장이에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하므로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는 P1, P2 사이에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환하여 국민 총소득은 Y별을 이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딴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Y별을 이탈할 것이다.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한다. 요 말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게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말이랑 거의 흡사한데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요거는 내가 표시를 안 했는데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단기에는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 라고 케인즈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랑 연결시켜서 보면은 3번도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쌤이 그래프는 거의 안 보고 지문에서 답을 찾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지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프 못 보겠으면은 지문만이라도 내가 꼼꼼하게 챙겨서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진짜로. 4번도 한번 보세요.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라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되므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국민 총소득 변동성은 Y에서 Y2까지 나타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총소득이 변동된다라는 거예요.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라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되니까. 해서 이것도 다 지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5번 볼게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지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인데 지금 AD 곡선이 이동하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격이 바뀌어야 돼요. 물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P0이고 국민 총소득이 Y별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거라고 했는데 얘는 계속 균형인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물가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물가가 바뀐다라는 거, 가격이 바뀐다라는 거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일단 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2019년 통화량에 대한 K국의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통화량은 이미 발표가 된 것이고 그래서 딱히 이제 비판점이 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새 고전학파 디귿은 지금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 새로운 근거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뭐 방정식의 개수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금 얘는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은 맞는 말이거든요.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2020년 이전의 자료는 배제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2월 30일까지 소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네, 여기 고려는 하고 있어요.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케인즈 쪽 이야기고요. 새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기술 변화가 불황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새 케인즈 학파의 이야기인데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 가격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메뉴 비용이죠. 이게 그 다음에 효율 임금 이론이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1번에 딱 나와버리니까 너무 허탈하긴 하지만 이런 트릭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이 지문에는 1번, 2번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3번으로는 안 내려가져요. 신기하게도. 그렇군요. 자, 2번은요. 총수요 관리 정책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문 맨 마지막에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기업의 행동 차이는요.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했지만 그건 전부 다 뭐가 된다? 가격 경직성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문에 안 나오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서 지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말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요, 오답 같은 경우에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알 것 같은 말은 우리가 지문에서 봤기 때문에 알 것 같은 거예요. 지문에서 봤다라는 말은 옳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이라는 거.